이번에는 비판적 사고의 의미부터 해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교육학자 존 듀이가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신념이나 지식이라고 가정되는 것에 대해 근거와 결론을 조명하여 능동적이고 지속적이고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 말이 굉장히 어렵죠. 많은 학자들의 비판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속적이고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미국 철학협회가 비판적 사고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석, 분석, 평가, 추론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인 동시에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개념적, 방법론적 또는 맥락적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좀 시니컬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제 비판적 사고의 의미는 반성적 사고에서 많이 가져와서 자기 규제적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계속 스스로 검색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런 자기 규제적인 판단을 하는 걸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모델에서의 비판적 사고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그 미디어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 주장이나 정보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진술이 정확한지 평가하는 것, 그리고 주장이나 진술에 어떤 편견이 담겨 있는지 탐지하는 것, 그리고 논리적인 비일관성을 평가하는 것. 비일관성이란 건 앞에선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선 이렇게 말하네, 전에 있던 메시지는 이런데 이번 메시지는 이러네, 이런 일관성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장의 강도 평가하기. 어디에 이제 강세를 두느냐, 어디에 악센트를 두느냐, 거기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 정확성, 일관성이라는 큰 틀 안에 우리가 계속 자기 규제적으로 판단하는, 쉽게 믿지 않는 그런 과정을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에서 가장 현재 이슈가 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 앞에서의 비판적 사고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뉴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하는 9시 뉴스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쉽게 떠올리긴 하지만, 미디어에서 전체적으로 허위 정보, 그러니까 많은 미디어에서 접하는 거짓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조작도 있고 잘못된 오보도 있고, 그러니까 유언비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소문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서동여와 늑대와 양치기 소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아는 되게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가짜뉴스의 두 가지 형태인데요. 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시작하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의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서동요는 자신의 결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달성,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노래를 퍼뜨리고 자기의 목적 달성에 가짜뉴스를 이용했죠. 근데 늑대와 양치기 같은 이야기에서의 양치기 소녀는 단순하게 그냥 나의 심심함, 단순한 재미, 이걸 통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가짜뉴스도 어떤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논의된, 우리에게 많이 반성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로 판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만두 사건, 240번 버스 사건, 그리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이 죽었다라고 이제 퍼뜨린 그런 가짜뉴스 사건, 그리고 진짜 강원도 산불 때 조금은 다른 성격의 이제 헌옷을 보내주세요 라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이제 시작은 거짓 정보였던 이런 이슈들까지 있는데요.
앞에 있던 것들은 굉장히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면, 두 번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산불 관련된 가짜뉴스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이 사람들이 옷이다 타서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와 장소, 연락처까지 포함돼서 SNS에서 한번 이제 많은 연락이 돌았었어요. 많은 사람도 금전적인 지원은 부담이 되지만 내 헌옷은 이제 기부할 수 있다 해서 좋은 의미로 많이 이제 보내기도 했었고, 저도 카톡방이나 다양한 SNS에서 그런 정보를 접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이제 산불이 난 고성군에서는 옷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족하지도 않다. 근데 이런 메시지 때문에 자꾸 헌옷이 날라오고 이것을 분류하고 저장하고 이런 데 오히려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낀다. 그래서 제발 헌옷을 보내지 말아달라 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짜뉴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생성되는가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짜뉴스라고 했을 때 그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런 가짜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의 출처나 이제 팩트체크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제 쉽게 얻었을 때 이게 맞는 것인가 한 번 더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그런 활동을 습관화하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 관점의 기사나 미디어 등을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OX의 정보를 넘어서 많은 기사들은 어떤 해석의 여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백한 오보나 가짜뉴스는 아닐 수 있는데 어떤 관점이 들어가면서 조금 판단의 영역을 이제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기사나 어떤 사람, 어떤 미디어 등을 같이 보고 서로 이제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지만 의도적으로 신문으로 따지면 뭐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이 뭐 한겨레 신문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같은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비교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좋아요. 또 미디어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정치 비평을 하더라도 패널의 성향을 다른 사람을 섞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장수 프로그램이었던 JTBC의 썰전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의 인사와 보수 성향의 인사를 같이 두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구도를 많이 갖추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관점을 계속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미디어, 이 정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그 어떤 관점이냐, 이 관점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는 건데, 결국은 이걸 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 그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더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보를 특히 SNS는 누구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확장된 개방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공유하는 그 메시지와 정보, 그리고 댓글 같은 것들이 나를 또 다른 가짜뉴스 전파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공유하거나 누군가에게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그것을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돌았었어요. 어떤 정치인이 실제로 뭐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돌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 같이 계속 파고들고 해서 근거가 어딘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그냥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옮기면서 카더라 이렇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널리 퍼진 거예요. 하지만 그 최초의 유포자는 나의 개인 SNS에 내가 올린 건데 내가 내 생각을 올리지도 못하냐, 나만의 공간인데
라고 이렇게 변명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건 그냥 지우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퍼뜨리고 하는 활동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만든 팩트체크 사이트인데, 이들이 직접 이제 팩트체크를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언론사의 팩트체크 정보들을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출처가 인터넷 루머에서 이런 정보들이, 거짓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이 팩트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5단계로 나눠져요.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그리고 절반의 사실, 그리고 뭐 약간 사실, 이거는 100% 사실이다, 이런 식의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리고 뭐 기레기라고 많이 욕도 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커뮤니티에 있는 기본 정보나 개인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단순히 나오는 메시지보다는 아직은 좀 더 기존 언론 매체의 팩트체크 결과를 좀 더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플랫폼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언론사들도 100% 진실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속보 경쟁에 휩싸여서 빨리빨리 내려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충 들은 내용을 기사로 내고, 다른 데서 검증을 받다 보면은 잘못됐다 라고 하면 정정 보도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정정 보도를 내고, 하지만 또 정정 보도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존에 나왔던 그 자극적인 잘못된 정보를 이제 믿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언론사들도 100% 이제 진실만을 말하진 않는다. 그들도 인정한 정정 보도의 기사 수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묘하게 작은 수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삭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많은 작은 군소 언론사들이 있어요. 온라인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 언론사들의 경우는 원하는 클릭수와 조회수를 얻은 다음에 논란이 되는 경우를 삭제, 살짝 편집하거나 기사 자체를 없애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 가짜뉴스를 검색하려고 그러면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은밀히 삭제를 하기도 하는데, 다른 유럽의 어떤 저널리즘에서는 삭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정보도와 삭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관심을 얻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SNU 서울대 이제 팩트체크 언론연구소에서도 결국은 많은 언론사들이 의지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들도 이런 운용 방식을 같이 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냐, 역할은 무엇이냐, 그리고 참여 언론사는 누구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반박이 되는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서도 여기서는 되게 교차 검증, 그리고 복수의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거짓과 진실, 단 2가지만 있다고 치면 이 진실 자체를 여러 관점으로 본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가짜뉴스를 딱 봐도 거짓이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진실 90%에 살짝 거짓을 담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것도 100% 거짓이 아니라 약간의 해석의 여지를 담아두는 경우도 많아요. 교묘한 수법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편향성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이제 접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는 이거를 굉장히 거짓으로 보는데, 어떤 언론사는 그렇게 거짓은 아닌 걸로 보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